국내 첫 발병의 관련주 강세, 아프리카 돼지 열병주 더 오를까?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네. 난리입니다, 진짜 난리야. 근데 이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파주 쪽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죠. 네네. 뭐 거기서 방역을 그렇게 한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얼마나 갈 거냐 이거죠. 이제 결국은 테마지 이게 무슨 뭐 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산업은 아니고 이건 테마인데 이 테마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파이는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일단은 뭐 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 아유, 경협주만큼 강력한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라고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죠? 네.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해외에서 네. 중국, 베트남, 라오스, 뭐 심지어 홍콩까지 거기서 이제 돼지열병이 확산됐을 때 그때 이미 뭐 바닥에서 한 1.5배까지 2배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네. 근데 그 강력한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폐사율이 100%입니다. 거의 99%에서 100%. 그냥 걸리면 다 죽습니다. 되게 급성으로 왔을 때 이제 100%.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방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방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인도 못 찾았습니다. 자, 원인이 일단 멧돼지가 전이시켰을 줄 알았는데 이 울타리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 찬반이냐? 돼지에다가 밥을 주고 사람이 먹던 찬반을 주냐? 아, 잠본이? 예, 네. 찬반. 그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료를 많이 주거든요. 거의 사료예요. 네. 중국은 잔반을 좀 많이 줍니다. 이쪽 동남아 쪽은. 그냥 그쪽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뭘까 했더니 지금 의심하고 추정하는 거는 이 매개체, 파리나 모기나 아니면은 뭐 새나 이런 그 다른 매개체에 의해서 걸렸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요 통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100만 두 정도를 이렇게 도축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1억 마리를 도축을 했다고 합니다. 1억 마리. 무려 1억 마리. 그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길거리에 돼지가 이렇게 축축축 쓰러져 있습니다. 치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도 엄청나게 450만 두가 죽었어요. 그런데 네, 그 돈이 네. 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게서 얼마나 매출이 튀어나올 거며 예. 그 전혀 뭐 사실은 예. 얼마 안 되거든요, 저게. 그렇죠. 근데 근데 너무 기업이 많아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오늘 급등 종목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넘는데 9개가 상한가라고 했나요? 9개, 10개입니다. 10개? 대충 세 보니까 네. 10개입니다. 10개쯤. 10개가 상한가가 갔는데 물론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석회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투입을 하니까요. 그쪽 매출은 오르는데 대부분이 테마성은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신기했던 거는 그 회사의 주식 수만큼의 상한가 잔량이 쌓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글벳이나 이런 거.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1,300만 주 상한가, 500만 주, 600만 주 상한가, 100만 주 상한가를 오래간만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잔량이 쌓인 걸 봤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은 시장의 자금이 일단은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런 테마나 이슈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시장의 자금이 일순간 쏠렸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뉴스를 기다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간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가고 오히려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돼지열병 수혜주를 네네. 최근에 조금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뭐 아주 네네. 크게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몇 개 봤는데 주가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뛰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고가를 가려면 막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예, 보세요? 그것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유, 오늘 네. 그리고 야망을 오늘 아주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네. 돼지열병 관련주 테마를 분석을 했는데 네. 50개가 넘고 일단은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5개에서 6개 종목은 점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테마는 그동안 경협주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강준현 파트너는 어떠세요? 테마는 일단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TV 프로 중에 골목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네네네. 갔는데 이제 맛이 없더라. 그래도
TV 한번 타면은 맞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몇 달 동안은 그쵸, 손님 좀 하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동안 68% 올랐거든요. 네. 이게 그죠? 미친 듯이 이제 네.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막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이 그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들도 좀 휴면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처음 발생이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증시에서 지금 보여줬던 걸 우리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골목 식당이 올라와 있는 거라서 그쵸.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거 분석을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방역을 많이 안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방역 많이 했다고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 좀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방역을 좀 그러면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그러면은 방역 관련돼서 매출이 더 뜰까? 지금 이미 그만큼 하고 있는데 이거 네. 갖다가 2배, 3배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그냥 실적이 더 좋아지긴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원래 사료를 먹였는데 네. 돼지 두수가 이제 준다는 얘기죠. 어, 그렇죠? 그러면은 네. 사료 먹던 돼지들이 지금 이제 죽으면. 걸리면은 죽어버리니까 사료를 먹을 돼지가 없어지면 사료 매출 자체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출이 늘어날까라고 생각을 사료는 해보면 좀 빼고. 약간 좀 애매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시장 안에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소독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존의 소독을 그만큼 했다. 그래서 2배, 3배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추진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중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잔반 때문에 많이 걸렸다. 네. 근데 우리 경우에는 거의 잔반은 안 먹이고 사료를 먹이고 있었는데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료를 먹던 돼지의 수 자체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차라리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겠네라고 되니까 추진력은 좀 약해지지 않겠냐. 근데 단지 저는 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냐 하면 닭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닭은 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단백질 섭취 근데 보통은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은 다른 고기로 넘어가 닭고기로 가진 않지 않나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소. 뭐 그러고 가든지 미국산 소가 잘 팔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보면 일단 닭고기 판매량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은 높겠다. 그건 충분히 가능해 그렇죠?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요거 테마들 안에서는 차라리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동우팜 투테이블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네. 하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올라가는 점상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죠. 저는 못 잡았거든요. 저는 못 잡아서 굉장히 부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점상이 풀리는 날은 일단 그래도 절반은 네. 줄여두고 어차피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렇죠.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은 내가 절반이라도 언제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타이밍을 오늘부터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 테마를 혹시 잡으셨나요? 네, 저희는 잡았습니다. 저희는 끌고 우진 BNG 체지스를 잡았습니다. 쏘시죠.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돼지열병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높은 가격에 잡았는데 오늘 점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쵸?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니커 하림은 그 닭고기니까 분명히 판매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일단은 이 돼지열병 자체가 뭐 상온 그다음에 냉장에서 그 균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불안하니까 닭고기 판매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오리고기 판매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다운이라는 오리고기 관련주가 또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선을 또 많이 먹으니까 생선 그 수산주들 뭐 신라 SG 이런 것도 상한가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BNG가 이걸 대비해서 베트남의 그 돼지열병이 실질적으로 걸렸는데 거기에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베트남의 그 수의대하고 공동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일부 치료제라도 혹시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도 딱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건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돼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돼지 형질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하나라도 나오면은 같이 따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종구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럼 아까 뭐 이제 강준혁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예, 예.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 테마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두 분이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강준혁 파트너는 6개 쪽으로, 네. 실적이라면 육개나 네. 그 오리 쪽인데 네. 네, 수산주나 박찬홍 파트너라면 네. 저라면은 일단은 좀 모험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일단은 저는 백신 쪽으로 백신 쪽으로. 네. 저번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보면은 네. 저번에도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백신이 뭐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러면서 네. 이게 예전 메르스 사태도 그쵸, 있었죠. 그 메르스 네. 사태 그때 그때 이제 테마 움직였던 걸 가만히 보면 약을 개발 중이다라는 것만으로 그렇죠. 한참 갔거든요. 중인 것만으로. 그러니까 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약을 개발 중이고 가장 근접하다라는 그렇죠. 얘기 하나로 네. 종목이 엄청 갔거든요. 왜냐하면 테마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마가 움직일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다른 쪽은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네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마에 몰리는 돈이 그거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못 잡았고 박 대표님 잡으셨으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그럼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 백신이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내일이라도 어떻게 한번 백신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자 한번 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예, 건데 예. 두 분이 이제 사실 뭐 그래요 테마를 얘기를 할 때 뭐 실적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아까도 그랬죠 뭐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막 쭉쭉쭉 치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백신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너무 좀 사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비중을 너무 크게 투자한다거나 이거 약간 이거는 정치 테마 하시듯이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예.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 정말 그야말로 테마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뭐 단기적인 수익 정도는 가능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